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 요약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재산은 얼마까지, 또 소득은 얼마까지, 또 예금은 얼마까지, 과연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이 가구별로 선정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다 선정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초생활수급에는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급여 종류가 따로 있는데요. 이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금액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요. 신청하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도 선정기준 이내에 들어야 하고요. 또 추가로 부양 의무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요. 즉 부모는 재산이 없어도 자녀가 잘 자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요. 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요. 이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잘 살아도요. 상관없이 부모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본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을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지역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었는데요. 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으시면은요.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기초생활수급에서는요.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인정에 환산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거재산이 있으시면요. 소득 인정액으로 월 1.04%를 계산하고요. 일반 재산이 있으면요. 월 4.17%를 계산하고요. 금융재산은 가장 많습니다. 월 6.26%를 계산하고요. 또 소득은 별도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동일한 금액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어떠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탈락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6번째로는요. 이 노인과 장애인 등은 추가 혜택 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과 장애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가 혜택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주민센터에 꼭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6가지 기준을 좀 이해하시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요. 다가오는 2026년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금액입니다. 네, 왼쪽은 급여의 종류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해당 가구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렇게 있고요. 네, 이 표를 보는 방식은요. 만약에 1인 가구시다 이러면 이 생계급여의 기준금액은 중위소득의 32%인데요. 이 32%의 금액이 얼마냐면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82만 55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인 경우는요. 기준 중위소득의 40%인데 그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면 102만 5,695원 이하인 분들의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시고요. 주거급여인 경우는 중위소득의 48% 이하가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123만 834원 이하인 분들이 주거급여 수급자 될 수 있고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데 그게 소득 인정액으로
128만 2,119원 이하인 분들이 교육급여로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2인 가구다 그러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의 금액 기준 이하인 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134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67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201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09만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표에서는요, 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만 나오고 내가 월급을 얼마까지 받아야 대상이 되는지,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또 예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요, 이 월급만 받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또 주거용 재산만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또 일반 재산만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금융 재산만 있으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요, 이 서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달라서요, 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당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표에서는요, 이 서울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서 1인 가구인 분들만 설명한 겁니다. 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요, 자, 왼쪽이 재산과 소득이고요, 오른쪽은 해당 급여와 소득 인정액입니다. 네, 서울 지역 1인 가구가 생계급여에 선정이 되려면요, 이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82만 556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소득 인정액 이하가 되려면 월급은 얼마 이하여야 되고, 주거용 재산, 즉 집은 얼마 이하여야 되고, 일반 재산, 즉 땅과 같은 재산은 얼마 이하여야 되고, 또는 예금은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표에서는요,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다음 장부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즉 월급만 받는 경우에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다른 재산, 즉 주거용 재산인 집도 없고, 일반 재산인 땅도 없고, 금융재산인 예금도 없고, 오로지 월급만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지역 1인 가구로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82만 556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월급으로 계산하면 117만 2천원 이하 받는 분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시려면요, 월급만 받는 경우 102만 5,695원 이하야 되고요, 주거급여가 대상이 되시려면 175만 8천원, 교육급여 대상이 되시려면 183만 1천원 이하가 되셔야지만이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요, 의료급여인 경우 월급이 102만원이고요 생계급여가 117만원이에요 의료급여가 더 적지 않습니까? 요거는 계산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일반적인 원칙으로는요, 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월급에서 30%를 공제해 주는데요, 의료급여에서는 공제를 하나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의료급여에서 모든 분들을 다 공제해 주지 않냐?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면요, 이 의료급여에서도요, 일정 금액, 즉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또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급 대상자가 노인이다 하면은요, 이 의료급여 기준 월급이 102만원이 아니고요,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또 30%를 공제해서 월급을 166만원 받으시는 분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더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급만 받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주거용 재산만 있다, 즉 집만 있다 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집만 있거나 또는 전세를 사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해당하려면 재산이 1억 7,300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억 7,800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억 8,300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1억 8,4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가장 낮은 생계급여의 재산이 1억 7,300만원이고 가장 높은 교육급여가 1억 8,4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생계급여와 교육급여의 주거재산 금액 차이가 약 1,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억 7,300만원 이 금액은요, 내 집인 경우는요, 현재의 매매가, 그 시세가 아니고요, 이 공시가격 기준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사시는 경우에는 이 전세 금액에서 5%를 공제한 나머지 95%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재산이란 주거용 재산이 아닌 재산, 즉 논이나 밭, 산 같은 땅이나 또는 상가 같은 재산의 공시지가를 의미하겠습니다.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에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려 1억 1,800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억 2,300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억 2,800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1억 2,9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금융재산만 있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이라 그러면 예금이나 주식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시려면요, 1억 1,700만원 이하, 의료급여에 해당되시려면 1억 2천만원 이하, 주거급여에 해당하시려면 1억 2,300만원 이하, 교육급여에 해당하시려면 1억 2,4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표를 다시 또 보시면요, 이 생계급여 기준으로 보면 주거용 재산의 재산은 1억 7,300만원이고 일반 재산은 1억 1,80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1억 1,700만원 아닙니까? 주거용 재산이 가장 금액이 크고 금융재산이 가장 금액이 적습니다. 왜 이 차이가 나오자 하면요, 이 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주거용 재산은요, 소득 인정으로 환산할 때 월 1.04%를 계산하고요, 일반 재산은 월 4.17%, 예금 재산은 월 6.26%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에서는요, 이 재산 중에서도 주거용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이 서울지역 1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장부터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내가 만약에 2인 가구다 또는 3인 가구다 그러면 해당하는 가구의 동영상을 멈추시고 자세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지역 2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 생계급여 기준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2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요, 이 소득인정의 기준으로 134만 3,713원 이하야 되는데요, 만약에 근로소득 월급만 받는다 하는 경우는 191만 이하야 되고요, 주거용 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8,600만원, 일반 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3,100만원, 금융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2,500만원 이하가 되어야지만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지역 3인 가구인데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요, 소득 인정액으로 171만 4,892원 이하야 되는데요, 월급만 받는다 244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만 있다 1억 9,400만원, 일반 재산만 있다 1억 4천만원, 금융재산만 있다 1억 3,1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겠습니다. 네, 서울지역 4인 가구이신 분들은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207만 8,316원 이하의 소득인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296만원, 주거용 재산만 있다 그러면 2억 300만원, 일반 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4,800만원, 금융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3,7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서울지역 5인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가 되시려면 소득인정액으로 241만 8,150원 이하야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다, 월급만 받는다는 345만원, 주거용 재산만 있다 그러면 2억 1,100만원, 일반 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5,600만원, 금융재산만 있다 그러면 1억 4,2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네, 서울지역 6인 가구인 경우는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으로 273만 7,905원 이하야 되는데요. 월급만 받는다 391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만 있다 2억 1,900만원 이하, 일반 재산만 있다 1억 6,400만원 이하, 금융재산만 있다 1억 4,7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은요, 근로소득이나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중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서 설명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의 계산은요, 진짜 너무 복잡해서요, 정확하게 계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이 주민센터에 가셔서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소득과 재산을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소득 인정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 딸 방문 요약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이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래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